자요. 76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76회 보면 맨 위에 미등기 매수의 법적 지위 있죠. 그 있죠. 그게 여러분요 의외로 이 미등기 매수의 법적 지위 이것이 시험용 물권적 청구권하고 연관돼서 잘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다음에 등기 청구권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생략 등기가 같이 연결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먼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을 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을이요, 갑에게요 잔금을 지급하고요. 그러면 갑은요 을한테 물건을 인도했단 말이죠. 인도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요 이 을이요 아직은 미등기예요. 미등기란 말은 등기는 그러면 누가 앞으로 돼 있다? 갑 앞으로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 사이를 먼저 본단 말이죠. 갑하고 을 사이를 보면 이 갑은요 등기가 돼 있죠.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건을 다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란다? 법률적으로는 소유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형식적으로 소유자다. 형식적 소유에 등기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미등기죠. 이 사람 뭐란다? 실질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질적 소유자. 이 사람은요 사실상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상 소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요. 갑은 법률상 소유자니까 소유자는 자기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 제 213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소유자는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은 있으면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매매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넘겨받았잖아요. 그래서 비록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갑은 을에게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미등기잖아요. 미등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그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 형식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등기니까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그럼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지금 현재 매수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요. 두 번째요. 점유를 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으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를 들었어요. 진행이 한단 말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00년에 샀어요. 2000년에 샀으면 2010년에요. 2010년까지 등기를 해야 돼. 10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지금 2021년이잖아요. 지금요. 그럼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을이 물건을 인도받아서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요.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났어도. 그럼 언제부터 10년이다? 이 사람이 점유를 뭘 했을 때?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을의 점유를 침탈해서 언제 2021년이요? 그러면 2021년부터 10년.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2031년까지. 2031년까지 등기를 청구해요. 알겠죠? 상실한 몇 년이다? 그때부터 10년. 그때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왜 등기 청구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되었냐? 우리나라가요, 60년에요, 60년 1월 1일부터요, 신민법이 제정이 돼서 발효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바로 그 전에는요, 구민법이잖아요. 이 구민법을 뭐라 한다? 여기서는요, 옛날에 우용민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본의 법을요,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일본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대로 그걸 가져 썼단 말이죠. 이때는 무슨 주의냐? 의사주의였어요. 의사주의는 아까 뭐라고 했죠?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0년 1월 1일부터 신민법이,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신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뭐로 바꿨냐? 형식주의로 바꾼 거예요. 형식주의가 되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등기가 소유자다 이렇게 알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려진데 알려주고 알려지지 않는데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몇 번을 기회를 주냐? 6년간의 기회를 준 거예요. 유교가.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 조상이 살았던 땅이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뭐 쪽이가 아버지 걸 내가 넘겨받았는데 등기가 있어야 소유자고 등기 없으면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도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이제 부동산 사기, 투기가 위조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뺀질이 하나가요. 가만히 보니까요. 아니 온 동네가 그냥 자기의 먹잇감으로 득실거리잖아요. 등기가 안 돼. 왜냐하면 6년 안에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땅이 그냥 미등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막 제기한 거예요. 나한테 등기해달라. 그럼 법원이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법을 잘 몰라서 지금 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법에서는 6년 기간을 주고 더 이상 안 되면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 뺀질이가 자기 거라고 하면 자기한테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국가가요. 그래서 이제 국가 그때 나온 게 바로 뭐냐 물어봤죠. 그 사람한테 오락해서 너 왜 등기 안 했니? 그랬더니 아니 왜 등기하냐고, 내 땅인데. 그럼 너 지금 농사 지었니? 농사 계속 짓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 편법으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등기,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등기 청구라는 게 나오잖아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점유 없으면 언제든지 평생 동안. 근데 점유를 한 날부터 상시하면 그때부터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의 기간을 줬는데 이제는 그냥 평생 동안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준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구민법에서 신민법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가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태생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원래 등기 청구는 10년인데 채권이니까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만약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10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을은요 가볍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죠. 을이가 다시 그걸 병한테 또 팔았단 말이죠. 병한테요. 그걸 병한테 또 인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 두 사람이 오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법적 권리자, 의무자잖아요. 그러면 이 병도 물건을 인도받았으니까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인도받았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야. 문제는 을이 그러면 병한테 등기를 해주려면 갑한테 등기를 받아서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을은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고 점유 넘겨줬잖아요. 이걸 점유 계속을 볼 것인가 점유 상실을 볼 것인가,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을이 갑한테 등기를 넘겨받아서 줘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면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럼 병도 등기를 못 받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판례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을이 병한테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처분했어요, 남의 거라고 생각하니까 처분했어요?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처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것을 처분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에요, 포기한 것이에요? 행사한 거잖아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점유로 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전히 을은 언제든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서 병한테 등기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은 뭐죠? 이 병은 을하고 계약을 해서 을의 권리를 이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갑은 을한테, 이 사람이 믿음 껴도 이 병한테도 갑은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몇 번이나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그래서 갑은 형식적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 을은요 실질적 소유, 사실상 소유. 그다음에 을이 인도받았죠? 인도받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을이 지금 뭐다?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은요 10년의 소멸시효죠.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이고 점유를 계속하죠.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 계속하면 안 해. 그 다음에 병에게 처분하죠. 병에게 처분했죠. 그러면 점유가 계속되죠. 그걸 뭐로 본다? 처분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 처분을 계속으로 봐.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봐봐요. 그 오른쪽에 별이요. 을은 정당에게 점유할 권한이 있으므로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을로부터 이전받은 병에게도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니은 거기를 별 하나에, 니은을, 알겠죠? 니은을 별 하라고. 별 하나 했나요? 그게 아주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그럼 봐봐요. 항상 여러분요 중간생략 등기하게 되면 지금 이 그림하고요 중간생략 등기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봐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갑이잖아요, 매도인이잖아요.
이 사람을 최초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이요 중간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면 실체법적으로 을은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 절차법적으로 을은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 똑같죠 둘이. 그런데요 을이 이걸 등기를 하지 않고요 이걸 다시 또 병한테 또 판 거예요. 그럼 병하고 매매했잖아요. 그럼 매매니까 실체법이죠. 민법.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 실체법적 등기 의무자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니까 병한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체법적으로는 등기 의무자지만 등기부상, 절차법적으로는 등기 의무자도 아니다. 아니죠. 자기 앞으로 등기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라 한다? 이 을이요 갑한테요 부탁해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해 주면 안 돼요? 등기? 병 앞으로 직접 등기해 주면 안 돼요? 자기는 등기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왜냐?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비용 부담하죠. 그다음에 등기하게 되면 물건을 샀으니까 취득세가 나오죠. 다시 처벌하면 또 뭐가 나온다? 양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을 탈루시키기 위해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받지 않고 을은 갑한테 뭐가 있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죠.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왜 채권이다? 그게 중요해. 왜 채권이다? 채권이야. 왜 채권이죠? 현재 을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는 뭐다? 물권이고 소유자가 아니니까 뭐다? 채권이죠.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을이 뭐란다? 갑한테 병한테 좀 등기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뭐라 한다? 응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해 주죠. 등기해 주면 지금 이미 등기가 됐죠. 이미 등기된 경우 이미 등기된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미 등기가 된 경우 그럼 병은요 갑에서 병 앞으로 중간 을에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뭐든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소유자. 이건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공법상으로는 뭐한다? 형사처벌을 받아 안 받아? 받죠? 이러죠.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 특별조치법을 보면은 중간 생략 등기를 하락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알겠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못 하는데 하게 했으니까 공법적으로 국가로부터 처벌받죠. 한데 그것은 민법상으로는 실체법적으로는 뭐다? 그것은 유효로 봐. 무슨 규정이니까? 단속 규정으로 보니까 이미 등기가 된 경우 이 말이죠. 이미. 그런데 이게 여러분요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뭐하고 다르냐면 취득시효하고 전혀 달라. 취득시효는 어떻게 되죠?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점유죠. 점유가 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을이 만약에 20년이 됐잖아요. 20년이요. 그러면 됐으면 어떻게 한다?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권리만 있고 이 사람은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요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이 을의 갑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을이 그것을 병한테 넘길 수 있거든. 병한테 넘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우리가 매매에서는 전혀 다르죠. 매매에서는 이 사람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가 동시에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을은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을은 오로지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고요. 갑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요 권리와 의무가 각각 있잖아요. 각각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이 점유취득시효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은 권리만 있으니까요. 만약에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넘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을이 갑한테요 통지만 하면 돼. 권리만 있으니까. 또는요 을한테 갑한테 뭐라 때 갑이 알았다고 그래? 그러면 갑의 승낙만 있으면 돼.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여기는요 서로가 권리와 의무가 다 있죠. 그러니까 통지만 하면 돼? 안 돼? 안 돼. 통지하고 을이 뭐라고? 통지하고 갑이 뭐라고? 승낙하고 이 통지와 승낙이 플러스가 돼야 돼. 통지와 승낙. 이게 취득시효가 달라요. 그러면 취득시효는 최근에요. 우리 시험에 2번 났어. 최근에 뭐라고 나왔다? 통지만 있으면 된다. 승낙만 있으면 된다. 둘 중 하나.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통지나 승낙을 일반적인 채권 양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있어야 돼? 통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의리요 갑한테 뭐라냐? 나 병한테 등기 청구 넘겼어. 너 병한테 등기 좀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뭐라냐? 응 알았어. 이렇게. 알겠죠? 갑이 두 사람이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병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통지 플러스 승낙. 거기 한번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을이 지금 중간 매수인하고 나와 있나요? 자, 중간 매수인 X 돼 있죠? 그러니까 별표 봐봐. 등기청구는 채권 양도죠. 등기청구는 채권이니까 채권을 양도해. 병한테 양도할 때는 어떻게 양도한다? 을이 갑에게 통지해. 갑이 을한테 알았다고 승모를 해? 승낙을 해. 따라서 을의 통지만 있고 갑의 동의가 승낙이 없으면 병은 등기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 그런데 밑에 당구장 봐봐.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시효 완성자는 권리만 있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뭐만 있다? 의무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통지만 있거나 뭐만 있으면 승낙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승낙만 해서 통지를 했는데 갑이 승낙을 해도 관계없어. 알겠죠? 등기청구를 양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요. 다시 여기 한번 봐봐요. 이미 등기된 경우는 무조건 소유자라고 그랬죠? 무조건 소유자라고 그랬죠? 자, 거기 봐봐. 오른쪽 이미 등기 봐봐. 공법적으로는 처벌받죠. 이때 공법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자요, 사법적으로는요. 사법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단속 규정이죠. 바로 옆에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하죠. 누가요? 누가? 병이. 그래서 합의가 줄고 있든 없든 그 말이 중요해요. 합의가 있든 없든 그 말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등기는 우리가 무슨 등기를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왜요?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에서 누가 앞으로? 병. 그럼 지금 등기가 누가에서 누구에서 누구 앞으로 바로 갔죠? 갑에서 병 앞으로 바로 갔잖아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죠. 그래서 병한테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아직도 병 앞으로 미등기예요. 그럼 아직도 미등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미등기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기 청구권이요. 이 등기 청구권인데 이 미등기인 경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합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못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병은 을을 뭐래서 대위해서 갑에게요 빨리 을 앞에 등기해줘. 이 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이요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갑한테 빨리 을 앞으로 등기해라. 알겠죠?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해줘. 그럼 을한테 다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합의가 있어. 합의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합의가 있으면은 직접이에요. 직접이요. 병은 직접 누구한테요? 갑에게 청구해요. 직접 갑에게 청구해요. 직접 병은 갑한테 바로 청구해요. 을 앞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그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병은 등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을로부터 뭘 받으면서? 대금을 받으면서 이 병한테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대금과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로부터 대금을 받으면서 병한테 등기하는 거예요. 을로부터 등기를 받으면서. 그런데 여기 이제 대금을 받으면서 이 대금은 매매 대금이 인상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이 뭐란다? 좀 낮춰줄 수도 있겠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매매 대금이 인상되든 인하되든 관계없이 아무튼 현재 매매 대금하고 등기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그러니까 갑은 을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으면 병한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직접 청구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갑이 거절할 수 있어.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 을을 뭘해서 대위에서 청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원의 합의가 있어도 직접 청구하지 않고 대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합의가 있어도. 자,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뭐요? 우리가 매매 대금을 인상했잖아요. 인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상할 수도 있고 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에다 포인트 주면 안 돼. 뭐하고요? 대금하고 뭐하고요?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고요. 대금과 등기.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 갑에서 병으로 등기해주기로 합의했죠. 합의를 했는데 갑이 또 중간에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한테 등기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여전히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 앞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갑의 등기 의무, 갑의 등기 의무와 을의요 등기 권리, 의무와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왜요? 최종적으로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등기 봐봐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이 무효 취소해야 되죠?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가 되면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 청구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없으니까 갑은 병한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등기된 경우는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봐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갑에서 을한테 하고요, 을한테 병한테 해야 되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을하고 병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슨 규정이다? 허가구역은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허가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을하고 병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런데요,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해가지고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허가받아서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죠? 무슨 규정 위반이다? 강행규정 위반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됐죠? 이걸 무슨 등기로 한다? 중간 생략 등기죠.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니까 뭐다? 플러스가 되겠죠? 갑에서 을 앞으로 허가받고 을에서 병 앞으로 허가받아야 되는데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허가받았잖아요. 이 허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잖아요. 허가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허가가 지금 없으니까 이것은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는 뭐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그래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거기 보면 밑에 한번 봐봐요. 맨 밑에 76 맨 밑에 별표 되어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효죠? 중간생략 등기 단수규정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오른쪽 봐봐요. 미등기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됐죠? 미등기요. 전원 합의가 있죠? 직접 동그라미 직접. 병은 직접 등기 청구해.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 보라고. 병은 합의를 갑에서 병으로 등기해주고 합의를 하면 병은 직접 갑한테 등기 청구하죠? 여기서 문제. 병은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다 아니다. 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다 아니다? 왜 아니다? 내가 아까 실체법 절차법적하고 어떻게 구별하라고 그랬죠? 절차법적은 어떻게 해요? 절차법적은 어떻게? 등기부. 실체법적은 어떻게? 계약. 갑하고 병하고는 계약했어 안 했어? 그래서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될 수 있다? 절차법적. 왜요? 갑은 병에게 직접 등기해 주기로 뭘 했어?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절차법적으로 갑은 등기 의무자, 병은요 절차법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자, 거기 보시면 전원 합의가 있죠? 직접 등기를 청구하고요. 만약에 갑이 거절하죠. 거절. 못 인도가죠. 그러면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대위 동그라미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인상해도 인상이란 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매매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알겠죠? 합의가 있다 해도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병 앞으로 등기되기 전까지 갑은 을한테 등기해 줄 뭐가 있고? 의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림에 갑하고 을하고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라고 돼 있나요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란 말 돼 있어? 어디 보는 거야? 너무 고개를 오명 위로 보지 마. 가운데 중간 생략 등기에 보면 갑하고 을하고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그 위로 뭐라 하죠? 계약 위에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뭐가 되면 취소나 해제.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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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갑에게 병은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미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등기 한번 봐봐요. 여기까지 그럼요. 중간생각 등기요. 중간생각 등기는 이러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중간생각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같이 연결시켜 봐야 돼. 알겠죠? 자, 이번엔요 78페이지. 자, 78페이지요. 여기요 가등기요. 가등기 이렇게. 이러면 가등기는요 어마무시 간단해요. 알겠죠? 가등기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가등기에서는 뭘 배우냐? 가등기하고 본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본단 말이죠. 그럼 부기등기하고 주등기하고 부등기가 있고요. 가등기하고 종국등기, 본등기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등기로 구별을 할 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갑이요, 이 집이요 20억짜리예요. 20억짜리인데 을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금으로 2억을 주고요. 중도금으로 5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잔금은 얼마 주죠? 중도금 5조. 그럼 잔금 얼마예요? 13억을 주죠. 뭘 그것도 계산을요? 나 손가락 꼽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요. 그지요? 알겠죠? 자, 2억에다가요 5억 주고 13억 주는데요. 2억하고 5억 합하면 7억이잖아요. 7억에 갔는데 갑이요 이중매매해서 파고 도망가면 큰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요 둘이 매매 예약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된다? 가등기를 해달라고. 보통 다 그렇게 해요. 보통 가등기 해달라고.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단 말이죠. 자, 1번요 이렇게 갑이죠. 갑이요 을한테 팔죠. 을한테 팔면서요 을 앞으로 이렇게 가등기를 해주죠. 가등기. 언제요? 2월 1일이요. 근데 이 가등기는 거짓같이 이건 가느냐? 예비적으로 미리 이런 말이에요. 예비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등기하기 위해서 본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종국 등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뭐냐? 우리는요 등기는 아까 우리 등기 이거 뭐라고 했지? 이거 여기 이거 무슨 번호다? 수은이 번호죠. 수은이 번호는 1번, 2번이면 누가 더 좋아요? 1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은이가 빨래야지 내 권리가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여기 2월 1일이고 여기요 3월 1일인데 아니 이게 여기요 1월 1일이고 2월 1일이라고 해봐. 1월 1일하고 2월 1일 여기서 중도금을 딱 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갑이 이거 팔고 도망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한다? 가등기 한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뭐다? 내가 2번을 찜해놓고 있겠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3번 병한테 판다.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알겠죠? 내가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을의 등기는 아무런 실제법적 효력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등기는 거짓말 등기니까 갑은요 병한테 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 병은요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가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은요 갑한테요 가등기로 인해서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한다. 돼 안 돼? 안 된다. 왜요? 이 가등기는 실제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병은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그 위에 갑하고 을 가등기 돼 있죠. 그 위에 봐봐. 1번, 2번, 3번. 1번 갑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어도 병에게 처분할 권한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을 명의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병에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병도 을의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과의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 말이 중요해. 알겠죠? 다시 여기 갑은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에게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병은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가등기가 있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됐죠? 자, 오케이. 여기 이제 하나 해결하고 그다음 봐봐. 이제 별것도 아니에요. 세상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얘가 지금 가등기죠? 가등기죠? 이 사람 뭐를 해야지 소유자가 되죠? 번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번등기. 진짜 등기를 해야지. 이걸 번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 번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걸 묻는 거예요. 채권이다, 물권이다? 지금 이 사람 소유자도 아니다. 그러면 채권인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아까 우리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 할 때 두 가지를 하나 안 했잖아요. 뭐 하지 않았다? 아까 뭐죠? 중간생략 등기하고 가등기하고. 중간생략 등기에서 병이 있죠. 병.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전원이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라면은 병이 갑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근데 병이 그러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병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등기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이 지금 을도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가등기는 소유자가 아니고 무슨 등기가 되나? 번등기. 번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종국 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되잖아요.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 알겠죠?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직이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직 아니고 알죠? 등기를 청구할 권리만 있는 거잖아요.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죠. 그러니까요. 이 가분이 여기서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언제요? 3월 1일 날이요. 그럼 병이 현재 누구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현재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그런데요. 이 을이 그러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번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번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가등기 청구, 번등기 청구는 없어져 그 자리에서. 소멸시효는 절대적 소멸시효는 두 가지 효력이 있어. 하나는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이에요. 그 말은 뭐냐?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권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번등기를 청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 가등기를 이제 번등기를 못하니까 아무 쓸모없는 등기잖아요. 그러면 이 가등기를 뭐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겠네. 말소. 그럼 누가 말소한다? 1번 갑, 2번 병. 누구다? 누가 말소한다? 현재 소유자가 누가? 이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병이에요? 아, 병이 소유자라고 돼 있네. 병이.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병이 을 앞으로 돼 있는 가등기를 말소를 하겠네요. 이때 말소 청구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왜 물권적이다? 아, 그러니까요. 뭐 이제요, 내가 보니까요, 거의 이제 90%는 된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소유자죠? 그러니까 물권적이지 뭐예요. 간단하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소유자니까 과실도 수취해요? 과실도 수취한다 이 말이죠. 과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월세 같은 거 다 받아먹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소유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안에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은 다 10년 안에 등기한다 안 한다?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걸 번등기라고 그래요. 번등기는 언제다? 10월 1일에 번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번등기하면 뭐가 된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단 말이죠. 소유자. 소유권을 뭐라 한다? 물권 변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권 변동이요. 그럼 물권 변동은 10월 1일에 물권 변동인데 우리는 일물, 일권이잖아요.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몇 명이죠? 2명이네요. 아, 그렇잖아요. 눈이 없어요? 소유자 2명이죠? 알겠죠? 자, 그럼 누구 혼자는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럼 없앨 때는 어떻게 없앤다? 순서 없앨 때는 어떻게 하나를 없애? 기준이 뭐야? 기준이. 그렇죠. 순이죠. 순이. 그래서 이걸 순위 번호로 가잖아요. 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표제 번호 무슨 번호로 가죠? 표시죠. 표시는 뭐죠? 사실이죠. 사실. 봐봐요. 내가 이 친구를 딱 보고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하냐? 머리가 길어. 그러니까 저 사람 여자인데 먼저 얘기했어. 먼저 여자인데 이렇게. 내가 딱 보니까요. 남자예요. 아닌데 남자인데 이렇게. 그럼 누가 더 우선이에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나중에 말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아, 죄송해요. 자, 봐봐. 죄송해요. 먼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라고. 그런데 A가 뭐라 하냐? 뭐 여자가요. 카트를 쳤어요. 머리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고 저 사람 남자인데 이렇게. 남자?
남잔데 이렇게 2월 1일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B가 있다가 2월 2일 날 뭐라 하냐? 아니야, 저 사람 여잔데 이랬어. 2월 2일 날이요? 2월 2일 날. 이게 진짜 여잔데. 먼저 A라는 사람이 저 사람 남잔데? 그 다음 날 아니 저 사람 여잔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누구의 주장이 더 우선해요? A와 B예요? 순서가 없어? 또 B? 또 아니 여러분 이거 봐봐. 이 사람이 여자라고 했죠. 내가 여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자는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은 순서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에 부합한 것이 짱이에요. 이 사람 여잔데 먼저 남자라고 얘기했다고 남자가 돼요? 돼? 이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순위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니네 표시끼리 맞춰봐가지고 진실과 부합하는 놈이 1등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으로 했잖아요. 먼저 하고 나중에 했잖아요. 그래도 누가 진실에 부합해요? B죠. B. 그럼 B가 표시를 두 번째로 했어도 B의 등기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 우선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우선이 하는 것은, 그래서 표제부는 뭐죠? 순위 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이란 말을 사용해버리면 먼저 등기한 자가 짱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여기는 우리가 표제부는 순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요 여기 갑과 을구는 뭐라 쓴다? 순위 번호라고 쓴다. 그 말은 먼저 등기한 것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누가 등기를 더 먼저 했어요? 3월 1일이고 이건 10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더 먼저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위 번호를 보라 했죠. 순위 번호 어디가, 이건 몇 번이요? 2번. 이건 몇 번이요? 3번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2번이 더 빠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2번이 빠르냐 따질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온 게 뭐다? 우리가 번등기 할 때부터 소유자가 되고, 순위는 2월 1일로 순위는 뭐한다? 소급한다 이 말. 순위는 소급한다. 순위를 따질 때는 가등기한 날짜의 번호하고 따지라 이 말이죠. 가등기가 언제 돼 있죠? 2월 1일로. 몇 번으로 돼 있죠? 2번으로. 병은 3월 1일 몇 번으로 돼 있죠? 3번으로. 그러니까 순위를 따질 때는 가등기를 가지고 따지고, 뒤에 놈하고 물권 변동 소유권을 취득하냐 못하냐는 것은 언제 가지고 따진다? 번 등기 시를 가지고 따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소급표가 있냐 없냐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음 중에서 소급표가 있는 것은, 소급표가 없는 것은, 이게 또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때 소급표가 뭐가 나온다?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시 순위는 뭐한다? 소급.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시 물권 변동. 그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No.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권 변동은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고. 순위는 뭐하고? 소급하고. 이게 시험에 또 나온다니까요. 소급하냐 안 하냐, 이게 물권 변동이냐 순위냐,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순위는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고.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소유권은 한 명만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자가 두 명이죠.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죠. 누구를 없앤다? 가등기 후의 것을 없앤다. 2번 다음을 다 없애는 거예요. 2번 다음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요 10월 1일 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요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건물에 대해서 월세를 받고, 10월 1일 이후부터는 누가 월세를 받는다? 을이 월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 번등기 또는 종국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반드시 등기를 할 필요는 없죠. 종국등기요 할 필요 없고, 이 을이요 이것을 다시요 누구한테요? 이을 그래서 정한테 팔 수도 있어. 이 가등기를 가등기인 상태로 처분할 수도 있다고. 다시 자기가 번등기 하지 않고. 알겠죠? 가등기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몇 번이죠? 2번의 것을 그대로 팔아야 되잖아요. 2번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파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2번 봐봐. 여기는 몇 번이죠? 3번. 여기는 몇 번? 여기 뭐죠? 2죠. 비록 3번 뒤에 있어도 이것은 2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2번 등기에 첫 번째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또 이것을 또 넘길 수 있겠죠? 그러면 2-1-1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기등기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기 보면 다시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1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 1 이렇게 2. 그러면 이 앞에 있는 2를 뭐란다? 번등기, 주등기고 뒤에 있는 의의 2를 뭐란다? 부기등기라. 부기등기.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 있죠? 등기법은 뭐가 시험에 나오냐? 언제나 부기등기로 하는 것. 그게 시험에 나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얘기해봐.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뭐가 있죠? 가등기에서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는데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요, 환매 있죠, 환매는 언제나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아니, 왜냐면 내가 다시 사와야 되니까. 알겠죠? 언제나 부기등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환매권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해. 자, 두 번째는요, 또 뭐를 또 부기등기 하죠? 여러분 잘 배웠는데, 많이 배웠는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권리 질권을 설정을 할 때, 알겠죠? 저당권보 채권의 권리 질권 설정할 때 언제나 무슨 등기로 해? 부기등기로 해. 또 부기등기 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어디가 있죠? 그것이 있죠. 을구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때, 알겠죠? 저당권을 이전할 때 무슨 등기 한다?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등기법 보면 다 나와, 공시법에서. 알겠죠? 그 정도만. 더 이상 하면요, 남의 영역을 침해하니까요. 알겠죠? 자, 그 정도는, 왜냐면 그 정도는 우리 민법과 같이 연결되니까. 자, 그럼 봐봐요. 다시 봐봐요. 자, 이제 다 됐죠? 자, 만약에 1 그러면 몇 번이다? 5번이 뭐다? 주등기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주등기, 부등기 이제 배웠죠? 그러면 주등기, 부등기 할 때는 등기를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하죠?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주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주등기만 원칙적으로 말소하면 되죠. 알겠죠? 주등기. 이전의 경우는 주등기 말소하면 돼. 양도의 경우는 또 달라. 양도의 경우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말소 청구한다. 그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런데 이전 등기의 경우는 주등기만 말소하면 된다. 그럼 부기등기냐 등기만 직권 말소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 그럼 2번으로 이 사람이 번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번등기 할 거 아니에요? 2번 지금 가등기니까. 번등기를 해야지 진짜 등기잖아요. 그럼 등기할 때 갑한테 번등기를 청구해요? 병한테 번등기를 청구해요? 누구한테 청구해? 누구한테? 갑한테 청구한 거 맞아요? 왜 갑한테 청구한다? 그걸 얘기해 이제. 응? 순이가 1번 다음에 몇 번? 2번이 돼야 되잖아요. 가등기만 내는 거 아까 등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찜해놨으니까 진짜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번이니까 몇 번 답니다? 1번 답이니까 갑한테 청구하죠. 갑을 뭐라고 하냐면, 갑을요 가등기 의무자라고 그래. 의무자. 그러면 여기 을을 뭐라고 그래? 을을 가등기 권리자지 뭐예요. 권리자. 또는요 갑을 뭐란다? 갑을요 갑하고 을하고 봤을 때는 갑을 가등기 의무자라고 그래. 그런데 갑하고 병하고 보면 어떻게? 갑하고 병하고 보면 갑을 뭐란다? 양도 판사람이죠. 병은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시험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을은 가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OX. 갑은 을은 양도인인 갑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OX. 아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가등기 의무자. 봐봐. 오케이. 자, 아니요. 이게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요, 여기 보면 사실 민법이요 복잡하죠. 알겠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법시험 없어졌지만 사법시험 포기하는 것이 100% 뭐냐? 민법 때문에 포기해요. 알죠? 민법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 8주 안에 법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아마 지금도 사법시험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고시공부하는 학생들은.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능력은요, 이거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법을 4년 동안 배웠죠. 거의 대부분 다 군대 안 가고 대학원 또 2년 나오죠. 6년이잖아요. 고시촌에서 한 10년 또 썼죠. 그래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민법 때문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대단한 거니까요.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지. 다 일단 충분히 존중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봐봐. 을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마음 푹 넣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요, 가등기 하죠. 가등기. 그러니까요, 벌써요 자세가요 쓱 뒤로요. 좀 이따 해야 되겠다. 그럼 큰일 나죠. 자, 이월질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는 거짓말 등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등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등기가, 그래서 이거 가등기는 가운데를 이렇게 비워놓는 거예요. 진짜 등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3번 갑이 병한테 판 거죠. 병한테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병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병하고 보면은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한다? 양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보면 뭘 한다? 이 사람을 가등기 해줬으니까 의무자잖아요. 가등기를 받아왔으니까 가등기 권리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을이 번등기를 청구하려면 갑한테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 을은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번등기를 청구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등기 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가등기 의무자 맞잖아요. 그런데요, 갑이 병한테 양도했다 이렇게 나와. 그때는 또 뭐라 한다? 을은 양도인인 갑에게 번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다. 양수인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 1번 다음에 몇 번이죠? 2번인데 병한테 청구하면은 3번한테 2번을 청구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거는 1번 다음에 3번이에요? 3번 다음에 2번이에요? 1번 다음에 2번, 3번 다음에 2번이? 아니죠. 3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한테 등기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가등기가 8번이다. 그럼 누구한테 등기를 가져야 돼요? 7번한테 가져야죠. 7푼이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죠? 9푼이한테 가져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8번이니까 누구한테? 7번한테 가져가야죠. 왜요? 내가 몇 번이라고 했어? 8번? 8번이면은 7번 다음에 8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8번한테 아니 7번한테 가져오는 거. 이해됐죠, 지금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 그럼 용어가인데요, 용어. 혹시나 있잖아요. 양도임,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또 골치 아플 수 있어. 그냥 똑같은 말이잖아요. 말 용어가 똑같은 거잖아요. 갑하고 병하고 관계 보면 양도인, 양수인이고, 가등기 당사자를 보면 한 사람은 의무자고 한 사람은 권리자니까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권리자. 그런데요, 갑하고 병하고 관계를 보면 양도인, 양수인. 그러니까 갑은 양도인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어디에 해당한다? 가등기 의무자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다음 장은 조용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거기 보면 나왔죠. 갑, 왼쪽 봐봐. 왼쪽 화살표. 가등기 의무자, 가로 닫고 양도인, 그렇게 돼 있네요. 그걸 돼 있죠? 자, 밑에 화살표 더 밑에 보면 을은 갑에게 번등기를 청구하고, 즉 양도인 갑에게 청구하고, 등기척권은 현재 양수인 병이 아닌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 갑에게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 써놨죠. 아니, 어디를 보는 거예요? 밑에 그림 박스 있는 거 밑에를 봐. 바로 밑에. 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오른쪽 봐봐요. 가등기가 2월 1일이죠. 순위가 뭐라고 돼요? 순위가 소급, 금일이 중요하죠. 그 말이 소급표가 있냐 없냐 할 때 이게 나와. 번등기 시 순위 이렇게 나온다고. 그 순위는 뭐를 하고?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권 변동은 번등기 시라고 되어 있죠. 번등기 시를 동그라미 하고 이퀄 소급표 X라고 쓰면 되죠.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밑에 3월 1일이죠. 3월 1일 병한테 갔죠. 병은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유자죠. 알겠죠? 소유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봐셔요. 오른쪽 보면 여러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 가등기하고요, 채권적 청권, 우리 물권적 청권에서 시험에 나왔어. 채권적 청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정지조건. 세 가지 암기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암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좀 해요. 가등기는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채권적 청권은 밀수인이죠. 밀수인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가등기는 무슨 등기를 해야? 번등기 소유자죠. 채권적 청권은 뭐를 해야? 등기해야 소유자죠. 정지조건은 뭐를 해야?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요, XO, XO, XO. 지금 DNA가 똑같죠? 여러분, 이번에 DNA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요, DNA 국가수에서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 DNA가 다르게 났을 때를 밝혀내지 못한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알 수가 없대요. 알겠죠? 지금까지는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A를 한 명 낳았을 때는 DNA가 거의 99.999%인데 일란성 쌍둥이 있을 때는 좀 다른가 봐요. 또 그것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되나 봐요. 아무튼 구리인가? 아니지, 구미에 있는 그 뭐죠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우리가 다 똑같이 엑소 똑같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지 조건은요, 정지 조건 채권적 청구권에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안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왔어. 자, 그다음에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 줄거요. 가등기가 있다 줄거 봐. 어떤 법률 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 알죠? 왜요?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는 실체법적 효력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험에 잘 나와. 2번 1번 2번. 그럼 봐봐. 그러면 가등기는 무엇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가등기에 의해서 가처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가등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5번 가등기만으로 말소 청구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3번하고 5번은요 아무것도 안 돼. 가등기를 가지고 안 돼. 근데 가등기도 무슨 등기로 할 수 있다? 부기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요 보면 6번 보면 의뢰 번등기로 병등기가 집권 말소될 수 있죠. 그러면 병은 줄거 병은 가백에 576조 담보 책임 추궁 그렇게 576조 담보 책임 추궁 576조 뭐죠? 동그라미 576조 저당권 행사 이렇게. 그럼요 우리가 7번은요 뭐냐면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는 혼동이 안 된다는 거. 혼동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 나왔죠? 다른 원인으로 갑이 원래 가등기 했으니까 번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원인으로 번등기 뭐죠? 등기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는 혼동이 걸려 안 걸려? 자, 그럼 막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요 갑구예요. 갑구인데요 1번요 갑했어요. 2번요 을한테요. 가등기가 3월 1일에 됐어요. 그런데 여기 울구예요. 여기 A가 4월 1일 저당이 잡혔어요. 저당권이요. 그럼 가등기가 3월 1일이고 저당권이 4월 1일이죠.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번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 이하의 것들은 다 소멸하죠. 그냥 얘도 소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순서가.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을이 번등기로 소유권 취득한 것이 아니고 갑한테 증여를 받은 거야. 을이 증여를 받았어. 언제? 10월 1일. 그럼 증여를 받았으면 이 사람은 10월 1일이고 이 사람은 언제? 4월 1일이잖아. 누가 더 빨라? 4월 1일 빠르니까 이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되죠. 자기는 가등기를 3월 1일에 했으니까 나중에 10월 1일 날 을이 번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돼야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니 갑이 갑자기 나한테 그냥 공짜로 가지라는 거야. 증여한다고 받아왔더니 나는 10월 1일이고 얘는 4월 1일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집에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니까 얘를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려면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다시 번등기 해가지고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청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번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번등기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때는 의미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됐죠? 그래서 혼동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죠? 그럼 맨 끝에 말소 당시 소유자 딱 하면 되고 말소 당시 소유자. 자, 9번 그거는요 번등기 청구권은 줄고 채권적 청구권, 그다음에 10년에 소멸 10년 줄고, 그다음에 밑에 시효가 완성, 병 동그라미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 소유권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10번 써. 10번에다가 뭐냐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가능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을이 지금 가등기가 돼 있잖아요. 가등기는 권리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순위만 보죠. 2번만. 그런데 병등기가 있는 거예요. 이 병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무효면 이거 가등기인 상태로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말소해달라고 할 수 없다니까. 말소 못한다니까. 왜요? 이 가등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가등기 이거 이 사람이 이 을이요 이걸 포기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을한테 돈 빌려줬던 병이 을한테 돈 빌려줬는데 을이 만약에 가등기를 말소하거나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이 등기를 받아와야지 내가 본등기를 가져와야 이 집을 압류해서 경매해서 돈을 받아올 건데 이거 그냥 포기하면 어떡할 거야? 포기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처분 딱 해놓죠. 가처분. 알겠죠? 또 누구한테 또 부기등기로 넘길 수 있잖아요. 넘기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처분해야죠. 또는 이 가등기를 뭐 한다? 가압류 잡아야죠. 채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가등기를 가지고 가등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등기에 의해서 가압류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 그래서 이러면 항상 봐봐. 이것은 그냥 생각하면 되죠. 가등기 아무것도 아니죠. 가등기를 가지고 가등기에 기해서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것은.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 돼 안 돼? 된다. 가처분 가압류. 알겠죠? 가등기 너 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죠. 알겠죠?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봐봐. 지금 여러분 등기법 배우고 있죠? 아마 이번 주쯤에나 또 고학 선생님은요 인상 쓰면서 또 얘기할 거예요. 가등기 어쩌고 하면서. 알겠죠? 그럼 생각하면 돼.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소유자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말소를 청구하겠어요?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야 말소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등기인 상태에서 내가 소유자다 아니니까 말소 청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를 가지고 가등기에 기해서 알겠죠? 가등기로 말소 청구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가등기고요. 잠깐 쉬었다 등기 청구권하고요. 뒤에 아마 혼동 남아 있나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하고요. 혼동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